안녕하세요, 석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PHP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함수화 시켜서 다른 파일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그 DB 커넥트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마다 커넥트는 DB MySQL 커넥트,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ID PHP, 그리고 패스워드 여러분들 걸 쓰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select DB가 있죠. MySQL select DB,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HP 그리고 커넥트,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FTP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여기다가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ib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실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펑션 제가 func.php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불러와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때 메모장 부분입니다. 메모장에서 화면상에 불러와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select에서 all from memo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요. 제가 테스트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안쪽에다가 a.html이라고 하나 만들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싶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include func.php라고 쓰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select all from memo 해가지고 가져온 다음에요. 전체 내용을 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쿼리를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용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echo 데이터의 메모, 일단 이름 먼저, 이름하고 메모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MySQL close에서 connect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화면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여기에다 여러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면요. 그 모든 부분이 알아서 한꺼번에 다 실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화 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dbcon이라는 형태로 이 부분을 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 가지고 커넥트해서, 그럼 여기서 커넥트라고 했고 이 부분에서 커넥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죠. 에러가 났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MySQL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이 안쪽에서 사용된 변수는 바깥쪽에서 쓸 수 없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서 쓸 수 없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선 커넥트라고 했어도 실제 이 부분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커넥트를 했죠. 그러면 이걸 return connect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호출했던 곳에 이 값을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사용을 하느냐? 제가 connect라는 변수에다가
dbconn이라고 써주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function.php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펑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서 connect에다가 dbconn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연결을 시키고 그 connect 값을 리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출력이 되게 돼 있죠. 지금 같은 방식이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부분을 함수화시켜서 별도로 처리를 해놓고 그걸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꼭 알아두실 부분이 펑션에서 어떤 함수를 쓰셨을 때 그 안쪽에 있는 변수를 그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려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return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값이 이 connect라는 변수로 대입이 되게 되는데, 굳이 여기 커넥트라고 꼭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즉 여기는 뭐 C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실제 이 부분에선 커넥트가 그 연결이 되는 걸 그 불러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뭐 정상적으로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호화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는데요. PHP 자체에서도 암호화 기능을 여러분들께서 구현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 MySQL 자체의 암호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MySQL에서도 암호화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지금 이 부분을 출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query, 예. select ASDF 이런 식으로만 그냥 저장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하게 해보죠. 템프에다가 실제 이 리절트의 값을 가져왔고요. 에코로 템프에 0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0에 있는 걸 출력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 보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뭐라고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 MySQL 쪽에서 패스워드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mysql.com에 가가지고 검색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속이, 네, 여기서, 네, 패스워드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죠. 그러면 MySQL에 이 패스워드라는 그 신텍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예. 보통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set 그냥 패스워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패스워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패스워드를 쓰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select 패스워드 제가 ASDF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값이 제대로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아이고. 더블 코테이션 안쪽에 또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니까 에러가 출력이 됐던 겁니다. 작은 피어리어드로 감싸가지고 그러면 이 20 어쩌고저쩌고 어떤 문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MySQL이 이 ASDF를 이 공개키 방식이었던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암호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 암호화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복호화가 불가능해요. 즉 여러분들께서 암호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걸 다시 풀어서 원래의 문자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제로보드라는 것도 이와 같은 형태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보드의 암호는 관리자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제 보안에 좀 더 유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걸 응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이것도 암호화를 이 함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패스워드라고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자열을 보내야 되겠죠. ASDF라든지 이런 문자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수 A라는 변수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ect해서 쿼리 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와 같은 형태로 쿼리에 죄송합니다. 쿼리 부분이 빠졌네요. 펑션 부분에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쿼리를 시키는데 패스워드에서 암호화를 해서 갖고 올 겁니다. 근데 뭘? 바로 A에 있는 값을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갖고 온 다음에 그걸 리턴을 시켜줍니다. 어디로?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요. 이렇게 하면 제가 패스워드라는 별도의 이 함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럼 한번 이걸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예, 그 테스트는 PASSWD, 그 다음에 테스트 ASDF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패스워드에다가 ASDF라는 문자를 넘기고요. 그걸 이쪽에서는 A라는 변수로 받아서 MySQL에서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쿼리를 시켜서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화면상에서 그 에코로 테스트에 있는 걸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알아두실 거. 이 커넥트라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사용되는 커넥트라는 거 있었었죠. 어디 갔냐? 얘입니다. 얘는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바로 글로벌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이라고 써주셔야지 여기서 사용됐던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부분이 이 패스워드라는 함수 쪽에서도 실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장을 해보고요.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죠. 요건 이제 암호화가 돼버린 문자리고 실제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이제 이 쿠키로 저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로그인 부분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그걸 이제 보안적으로 좀 더 나아지게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폼에서 액션을 하나 만든 다음에 c.html로 값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input 태그에서 타입은 텍스트, 그 다음에 name은 user id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요. 타입을 패스워드, name을 pw라고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걸 제가 b.html로 저장을 시키도록 하죠. 예,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실제 이제 c.html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c.html에선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nclude, 예, function.php 이런 식으로 썼고요. 가장 마지막에는 MySQL, 예, close로 connect의 걸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예, 여기서 입력을 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쿼리 전송을 하면 값을 비교를 해서 갖고 올 거예요. 쿼리, 예, select all from member 예요. 예, user id가 user id이면서 패스워드가 패스워드인 자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에코의 데이터의 네임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걸 제가 c.html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이디를 테스트, 패스워드를 테스트로 해서 쿼리 전송을 시켜보죠. 그럼 석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쿠키를 저장을 시키도록 하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멤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켰는데 이번엔 어떤 걸 저장을 시켜볼 거냐면요. 예, 패스워드. 만약에 예, 데이터에 네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사용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있지 않으면 이건 이제 사용자가 없는 거거든요. 에코 그런 사용자는 없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땐 사용자가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테스트에다가 아까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켜주는 게 있었었죠. 요 함수고, 예, 데이터에 패스워드를 암호화를 시켜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형태로 그 사람의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걸 set 쿠키나 세션 등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뭐 set 쿠키로 해보도록 하죠. 싱 멤버라는 변수에다가 값은 뭘 저장을 시킬까요? 바로 두 가지의 변수를 같이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슬래시 두 개로 구분을 시켜서 여기다가 테스트를 넣도록 하죠. 그리고 뭐 유지 시간은 제가 그 웹브라우저가 닫힐 때까지 -1로 줬고요. 됐습니다. 이런 형태로 값을 지정을 했어요. set 쿠키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저장을 시켜서 아이디하고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러면 이제 d.html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d.html에선 여기선 이제 실제 사용자의 방금 제가 c.html 값을 뭘로 저장시켰죠? 싱멤버라는 걸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선 처리를 하느냐? echo 싱멤버 값을 한번 출력하게 해보죠. 새로 d.html로 가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회원의 정보를 뽑아오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펑션 멤버의 정보를 뽑아오는 함수니까 멤버라고 해주고 뒤에 부분에다가 아무것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글로벌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커넥트라는 것도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싱멤버라는 아이디도 이쪽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슬래시를 기준으로 왜 앞쪽엔 아이디 뒤쪽엔 패스워드가 돼 있죠. 그러면 제가 템프라는 곳에다가 익스플로이드로 슬래시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 걸 바로 싱멤버에 있는 걸 출력을 하도록 구분이 잘라봤습니다. 그러면 유저 아이디에는 템프에 0에 있는 걸 넣으면 될 거고요. 패스워드에는 템프에 1에 있는 거, 즉 조금 전에 출력했을 때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각각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쿼리에서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어디서? select all from member 조건을 붙여줍니다. 어떤 식으로? 유저 아이디하고 같으면서 패스워드하고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이 패스워드는 암호화된 패스워드고요. 이 패스워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 패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키고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해서 저장된 쿠키에서 저장시켜놓은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실제 데이터로 쿼리를 시켜 갖고 왔고요. 데이터에다가 MySQL 패치 어레이로 패치시켜서 넣은 다음에 return 데이터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멤버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 쿠키에 저장된 싱멤버 값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사용 방법은 이래요. 여기서 항상 include로 먼저 function.php를 포함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항상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돼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mem이라는 변수에다가 멤버라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mem이라는 이 변수 부분에 멤버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멤버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현재 쿠키 값을 분리를 시켜서 그걸 쪼갠 다음에 그 사람의 정보를 갖고 와서 이 데이터로 패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호출하신 이 변수로 넣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갖고 오게 했기 때문에 이름하고
이 실제 DB에 들어있는 정보 있죠? 즉 이름, 뭐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뭐 이게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코 맴 네임 님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죠. 예, 이제 뒷점.html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예,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안 나와 버렸네요. 예, 맴 네임님. 예, 이 OD 부분에서 이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일단 패스워드. 예, 잠깐만요. 네, 기존 방식이 좀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요. 일단 멤버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데 아이디하고 같은 것만 갖고 오게 돼요. 그러면 앞에 테스트라는 아이디가 있는 그 사람을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의 패스워드를 암호화를 시킨 거하고 그 쿠키에 있는 암호화된 거하고 같은 경우에만 데이터를 리턴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라고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런 방식이 실제 여러분들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회원관리 프로그램 뭐 그런 로그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암호화 방식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소스를 차근차근 좀 한번 봐보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기타 차후 부분을 쭉 보강시켜 나가면서 진행시킬 테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궁금하신다거나 그러신 거 있다면 싱싱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도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앞뒤가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소스 다 공개해 놓을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